자, 이제 우리가 321페이지입니다. 변제 충당이죠. 자, 변제 충당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채권을 갚을 때 뭐 이제 순서가 있죠. 이자, 뭐 비용, 원본 있을 때 뭘 먼저 갚아야 되느냐 문제고요. 또 채권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뭐 내가 A가 B한테 채권이 뭐 5월달 채권, 뭐 9월달 채권, 뭐 2013년 거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채권을 먼저 갚느냐,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문제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그 변제 충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재 보시면요, 몇 가지 이제 보면 321페이지에 마번이죠. 민법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476조하고 479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문이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임의 규정이고요. 사실 합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둘이서 합의에 의한 충당, 다른 말로 계약으로 인한 충당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때 합의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B번에 지정 충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충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B번에 합의가 없을 때는 변제자나 그 수령자가 지정을 하면 돼요. 그랬을 때는 그 지정 충당이라는 것이 있고, 만약에 그에 대한 그것도 없다. 그랬을 때는 보충적으로 477조라는 그 법정 충당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원본에 대한 얘기고요. 원본이 아니고 다음처럼 비용과 이자만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비용과 이자만 줬을 때는 지정은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비용이자 원본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479조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순서가 항상 비용, 이자, 원본이에요. 비리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보는데, 보통 이제 계약에 의한 것은 이제 합의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합의로.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박스에 있는 거 보시면 오른쪽에, 방가로 2번 두 개는 하나 그냥 지워야겠네. 가로 안에 479조에 따라서 아까 이것이 우리가 지정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용이자 원본은요, 그 합의를 했더라도 그렇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에 의해 충당의 경우에는 비용이자 원본을 또 따르지 않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다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지만 그 담보권 실행 경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담보권 실행 경매를 할 때는 이 합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에서 정한 그 배당 순서가 있기 때문에 법정 충당만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이때 비용이란 말은 이제 가압류 집행 비용도 비용입니다. 따라서 항상 비용은 집행 비용 먼저 합고 그다음에 이자 원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2000년도 판례 그 얘기인데요. 경매를 할 때 채권자가 그 실제 채권보다 적은, 만약에 자기가 5천만 원인데 적게 4천만 원이라고 채권 계약서를 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4천만 원만큼만 배당을 받습니다. 그죠? 제가 적은 대로. 그러니까 이 나머지 채권은 못 받는 것이니까 배당해서 못 받는 것이지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당해서 못 받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담보권 실형 경매를 하는데 배당금이 그 담보권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중에 전부를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법에 따른 법정 변제 충당으로 간다 이거예요. 볼까요?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을 할 때는 담보권자가 여러 개의 수개의 피담보 채권을 전부 갚을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477조에 따라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경매에서는. 그래서 지정 변제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채권자와 채무자끼리 자기들끼리 합의에 따른 변제 충당도 안 되고요. 그냥 획일적으로 가장 타당한 법정 변제 충당만 된다는 거예요. 경매 같은 경우. 자, 그 3번 볼까요? 그 경매를 할 때 채권자가 보통 채권 계약서를 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채권보다 작게 계약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천만 원을 쓰는 바람에 5천만 원 못 받고 4천만 원만 받아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이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연대 보증인이 연대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 보증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해서는 그 연대 보증은 면책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법무 사무실에서 채권 계약서 잘못 쓰면 그것도 골아프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 4년도 판례입니다. 변제 충당에 대해서 미리 약정을 할 때 한 경우에는 그때도 이미 약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충당 의사 표시는 필요합니까? 아니죠, 필요 없죠. 그러면 약정과 달리 지정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약정하셨기 때문에 약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3번에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원금이 아니고 그 하나의 채권의 비용이자 원본이에요. 비리원. 그래서 479조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 개의 채무에 비용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어차피 돈을 못 갚아야 다. 그 마당에 전부를 소멸하지 못할 급여가 있을 때는 비용이자 원본을 따른다. 것을 아시고요. 따라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을 할 때는 479조에 따라서 순서가 법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정 변제 충당에 대해서는 규정인 476조는 준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비용이자 원본을 순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방적 지정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충당은 안 되죠. 합의는 되지. 그죠? 근데 지정만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그 지정 변제 충당이 바로 조문에 있죠. 밑에 4006조에. 그래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서 같은 종류 목적으로 수 개의 채무를 부담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변제를 적용해가지고 그 전부를 갚을 수가 없어요. 소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변제자가 과연 A, B, C 중에서 어떤 것일 것인가를 변제자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변제자가. 그럼 변제자의 지정이죠. 다시 한번 채무자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변제자가 지정을 안 했을 때는 수령자가 추정을 합니다. 물론 변제자가 나중에 그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음에 법정 변제 충당이 있고요. 이 법정 변제 충당이 이제 477조인데 이 조문이 가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변제 충당할 채무를 서로 지정 안 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요 규정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잘 보세요. 1호, 2호, 3호예요. 자, 1호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채무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에 대해서 지금 4천만 원 줄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에서 A, 스몰 a, 요 A 채권이 있어요. A 채권은, 요 채권은 2014년 12월 5일 날 채권이고요. 기간이 요 B 채권은 스몰 b죠. 얘는
2015년 9월 5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미 기한이 도래했어요. 이건 앞으로 기한이 도래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갚아야겠어? 갚을 때. 당연히 뭐예요? 기한이 도래한 거 갚아야죠. 왜? 이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보시면 1호에 기한이 도래한 것하고 도래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더 변제액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건데 9월 달이라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2014년 건데 2015년 2월 5일이야. 그러면 둘 다 변제가 도래했어요. 또는 CD처럼 아직 변제가 안 도래했어. 그럼 변제가 도래한 것끼리는 뭐 먼저 갚아야 될까요? 그때는 당연히 뭐죠? 이자가 많은 걸 먼저 갚아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자, 그 얘기 말하면 자, 이번에 도래한 것끼리 하거나 이번에 도래하지 않은 것끼리 할 때는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를 그렇죠? 채무자 쪽에 했을 때 변제 이익이 많은 걸 먼저 갚아야 되는 거죠. 충당하는 것이고.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변제 이익이 같다면 자, 이번에는 먼저 도래한 채무와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을 하겠죠. 그죠? 당연히. 여하튼, 그러면 다 똑같다. 다 똑같아.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채무액에 비례하면 되죠. 그죠? 예컨대 어차피 둘 다 같은 날 빌린 거야. 12월 5일 날. 그러면 이거는 3천만 원이고, 이거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례해서, 그죠?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해서, 갚으면 되겠죠. 비례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 언더라인 친 거, 이행기가 도래한 거, 변제액이 많은 거, 먼저 도래한 거, 비례해서.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암기할 때 뭐 이변이, 그죠? 도래하면 비가 온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자, 이행기, 변제의, 이변이, 이행기, 그죠? 먼저 도래할 거. 예. 제가 암기하라고 했어요. 그냥 눈을 보지 마시고. 이변이 도래하면 비가 맨날 비례해요. 그 다음에, 자, 가번. 밑에, 변제 충당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없거나, 그 지정을 안 했을 때, 법정 충당인 477조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이행기가 도래한 수개 채무했을 때, 그 기준대로 변제를 배열하면은, 자, 합의 충당, 지정 충당, 그 다음에, 이행기의 도래선호, 자, 변제 이익에 다 해이다. 그런데 우리가 합의 충당에 뭐가 있었어요? 비리원이 빠졌죠. 그 순서가 합의, 비리원, 지정 충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보세요. 우리가 합의에 의한 충당이 있고 비용이자 비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충당이에요. 그리고 법으로 뭐죠? 법으로 뭐예요? 법으로 이행기 도래했을 때, 변제 갔을 때, 먼저 도래했을 때, 그 다음에 비례주의. 이게 비용이자 원본은 두 번째 합의 다음이야. 바로. 그러니까 합의로 원금만 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정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의가 제일 먼저고요. 그렇겠죠. 조금 합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합의 다음에 비리원이에요. 것도 이게. 자, 우리가 그러면 변제액이 뭐냐 이게 잘 물어보는데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변제액이라는 게 고민인데 아무래도 단순 채무 이게 여러 명이 보세요. 여러 명이 지는 채무보다 단순 채무가 더 큰 거고요. 또 자기 채무하고 그 보증 채무가 있다 그러면요. 당연히 뭐예요? 내 거 먼저 갚는 거예요. 다시 한번 325페이지입니다. 내 거 먼저 갚는 겁니다. 자기 채무. 그리고 그 다음에 변제자가 그죠?
주채무자라면 보증이 있는 채무, 그럼 보세요. 물어봤을 때 보증이 있는 채무하고 보증이 없는 채무하고 어떤 겁니까? 그때 관계 없어요. 그때는 관계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1번에, 예. 1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보증 채무는, 그렇죠. 우리가 보증으로서 부담하는 채무하고 자기 채무를 비했을 때는 당연히 보증인으로서 채무가 변제액이 적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거는 보증인이 있어요. 이거는 내 채무야. 그러면 내 채무를 먼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 채무를. 그죠? 예. 보증 채무는 나중에 갚고. 예. 그래서 기출문제 변제자가 주채무일 때는 325페이지입니다. 보증이 있는 채무가 보증이 없는 채무보다 변제 아니죠. 우리가 거기 주채무자일 때 그건 같아요. 그건 같습니다. 3번에 또 변제 충당의 순서를 정할 때 만약에 변제 유예가 있다면 마치 유예기가 있다는 것은 뭐죠? 마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둘 다 변제가 도래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요 A1이 원래 먼저 도래한 채무를 먼저 갚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요 A1 채무를 연기해줬어. 그러면 이때는 나중 걸 봐야 되니까 일단 뒤에 거 갚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죠. 잘 보셔야 됩니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도남이 미리 변제 충당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변제를 하면서 약정과 달리 다시 한번 약정을 해놓고 우선적 지정을 하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변제 지정된 채무 갚았다고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정대로 해야지 지정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뭐라고요? 합의에 의한 충당, 비용 이자 원본 지정 충당이에요. 그러니까 약정이 있는데 왜 지정해? 그죠? 네, 그런 거예요. 5번에 이 변제 충당에 대한 조문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약정에 의해서 배제를 하고 그렇죠. 뭐 제일 좋은 건 뭐 채권자가 오케이 하면 땡이죠. 뭐 한마디로 그죠? 서로 약정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그 변제자 대위를 배웁니다. 그래서 일명 뭐 대위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죠? 아까 우리가 지금 변제라는 것은 채무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 A에 대해서 B가 채권자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뭐죠? 여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제함자 K1이 변제를 해요. 자 변제하면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는 변제한 돈에 대해서 달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구상권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뭐죠? 이 채권자 돈을 갚았으니까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이게 2억이다 그러면 2억하고 여기는 저당권 또 채권자의 채권과 저당권을 얘가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변제자의 채권 대위, 변제자의 담보권 대위예요. 이걸 우리는 대변제다 그런 겁니다. 대위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다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의에 이 제함자가 그 채무를 대신해서 갚았다 하면은 그건 대변제인데 그건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 구상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다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겠죠. 당연히 갚은 범위 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변제자에게 이전시키는 걸 말한다. 이거는 구상권과 대위권은 별개입니다. 이거와 이건 별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자가
돈을 갚았다고 이걸 말소해주면 돼야 한대요? 말소해주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 당해, 잘못하면.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상권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해서 사례를 보는데, 일단 제함자가 A, B, C 타입이 있죠. 먼저 그 채무자 부탁을 들어서 갚았을 때 먼저 배웠어요. 아까 배웠어요. 그것은 마치 위임해서 갚은 거니까 위임사리 비용으로 받고, 또 채무자의 부탁 없이 받았을 때는 뭐죠? 채무자 부탁 없이 갚았어요. 그러면 타인이 갚아야 될 걸 사무를 대신한 것이죠. 그때는 사무관리로 봐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이나 아니면 채무자가 이익을 얻을 때는 부당이득 방식으로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 보증인도 대신 갚을 수 있는데 이때는 다른 보증인에 대해서 연대 채무자, 주채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물상 보증인도 물상 보증한 사람도 똑같이 보증 채무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함자가 물상 보증일 수도 있죠. 그때 구상할 수 있죠. 그죠? 자, 요건은 여기 변제자 대위라는 것은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변제자가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구상권을 할 수 있을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요건은 일단 당연하죠. 변제를 통해서 출제를 통해서 자기가 실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가 실제 출제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B가 그래. B가 이래요. 5천만 원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얘가 K1이 갔어요. 야, 돈을 내가 갚을게 그래요. 그러니까 B가 K한테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신세도 있으니까 야, 너한테는 안 받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대신 받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안 받아. 또 B가 또 얘를 좋아하는 사이야. 안 받겠죠 돈을? 그러면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건 자기가 출제를 해서 갚은 게 아니잖아. 그럴 때는 K1은 A한테 5천만 원 달라고 구상권이 없습니다. 출제를 해야 갚아야 돼. 그죠?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것은 출제를 해서 면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그에 따라서 구상권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제함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 승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서 K라는 사람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서 대의하는 것을 우리는 법정대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승낙을 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임의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대의와 임의대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됐죠? 그럼 법정대의라는 것은 이제 481조의 조문에 아주 있어요. 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를 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에 박혀 있어요. 따라서 이 변제자 대위라는 것은 법정 대위라는 것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채권자한테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안 갚으면 내가 보증인인데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법률상 당연한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갖는 자의 변제를 법정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익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 배웠었죠? 제한자 변제할 때 그때 연대 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 담보목적물을 안고 사는 사람, 후순위 담보권자 나가서 일반 채권자도 대의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잠깐 보세요. 그가 지금 A라는 지금 아파트가 있습니다. A가 지금 아파트가 있고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K1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당권을 잡고 얘한테 2억이라는 채권자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A에 대해서 연대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 물상 보증일 수도 있고요. 또 보증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예컨대 B가 했어요. 그러면 돈을 못 갚으면요. 이 사람들이 얘한테 집행이 들어올 테니까 얘가 법률상 당연히 대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 만약에 얘가 돈을 못 냅니다. 그러면 2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원래 3% 정도의 이자를 주기로 했던 것인데 나중에 연체를 했을 때는 약 12%를 주기로 했어요. 연체 이자가. 보통 붙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변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못 갚으면요. 얘가 갚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에 대해서 뭐죠? 여기 B 앞으로 저당권이라는 저당권에 대해서 뭐죠? 한마디로 이렇게 B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수 있죠. 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 돈을 갚았으니까. 그리고 이 채권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등기해가지고 저당권 이전 등기합니다. 원인은 대의 변제로 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이때 갚았어요. 2014년 12월 5일 날. 그리고 자기는 자, 대의 변제하는 사람은 뭐예요? 경매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돈을 갚았으면 오히려 경매를 넣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자를 받는 게 나을까? 이자를 받겠죠. 이 집이 물론 이 집이 만약에 이게 갚은 게 2억이다 이거예요. 집이 만약에 2억도 안 되면 경매를 넣어야 돼 빨리. 근데 이 집이 한 4억 원 돼. 그러면 투자를 해가지고 요새 10%가 어디서 나와 이자? 10%안 나와요 이자. 그러면 2억 집어넣고 계속 얘는 룰 알라죠? 연체하면 할수록 계속 놔두고 나중에 이자가 1억쯤 될 때쯤 돼서 그때 넣으면요 이자 받고 투자 가지고 원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요즘에 관심이 뭐냐면요. 요즘에 제일 관심이 뭐냐면 요새 NPL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채권, 이런 돈을 못 갚는 이런 부실 채권을 사고 싶은 거야. 만약 내가 이 돈을 갚기만 한다면 정말 땡큐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대위라는 것은 뭐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법정 대위가 있고 또 채권자가 승낙을 해줘야 하는 임의 대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채권을 가져온다면 그게 뭐예요? 내가 이걸 대신 갚아서 이 돈만 가져온다면 나는 정말 땡큐야. 쫙 해서 이자 받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정 대위일 때는 은행에서 대신 갚을래 그러면 은행은요 아무 말도 못해. 법정 대위는요 그냥 갚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가 와가지고 사전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좀 중재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럼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A라는 사람 채권을 보세요. A에 대한 채권, K 채권은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Y가 돈이 있어.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보증인도 아니야. 보증인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보증이라는 것은 이게 은행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얘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보증계약은. 근데 얘가 이것을 대변제할 수 있을까? 거기 보면요. 일반 채권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가 여기다 가압류를 쳐놓고 대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Y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물론, A랑 서로 하겠죠. A는 어차피 얘는 빚이 많아가지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저당권이라는 것은요. 저당권은 우선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Y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이 채권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게 이자를 쭉 받다가 경매에 넣고 싶어. 아니면 이제 뺏어오든지. 그러면 이 Y라는 사람이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야 어차피 너 망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얼마라도. 이 채권만 나한테 넘겨오면. 그러면 얘가 가요. 가가지고 뭐죠? 임의대위죠. 임의대위. 자 근데 임의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게 없잖아. 얘는 물상보증인도 아니고 어느 채무자도 아니고 보증인도 아니고 운전자도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투자자가 들어가고 살려면요. 누가 어떻게 돼요? 이 은행에서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채권자가 승낙을 안 해줘.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걔들 약관들이 있어, 은행에서. 그래서
이 은행금융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그러면 다 이런 채권들 다 직원들어가지고 뭐 투자해. 그죠? 이 금융당국에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요, 적어도 3금융권 어떤 요건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법정 대리자의 요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이 사람은 여기다 가압류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정 대리가 되느냐, 임의 대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요즘에 투자는요, 이런 걸 사고 싶어요, 굉장히. 자, 그러면 보세요. 보통, 자, 내가 어떤 용어도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집을 사, 아예. 저당권이 있는 집을 산 사람, 뭐죠? 제3취득자.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어, Y가 아예 샀어. 어차피 채무자는요, 돈도 없어. 마음대로 해라. 이거 처리해가지고 나한테 1,000만 원만 달래. 그럼 땡큐래. 빚이 많으니까. 난 좀 이따 파산해야 돼. 그러면 이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얘가 갚은다 그래. 그러면 은행에서는 반대해, 또. 왜냐면 이자가 나오니까. 요즘에는 그래요. 하여튼, 그럼 반대하면 얘가 뭐죠? 얘가 대변제 할 때 어떻게 대변제 합니까에 대해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장을 쓰고,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로 소송을 해. 그러면 그 소송 끝날 때까지 또 얘는 또 계속 이제 따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대변제가 너무 중요하고, 뭐 2차 할 때도 나오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지금 그 요건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326페이지에 법정 대리 봤었죠?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자, 2009년도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소송을 자꾸 보세요. 만약에 여기는 보세요. 이게 보통 채권이요. 이 채권이 보통 자, 다 1금융권이니까요. 강남은 어떻게 많아요. 이게 비싼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150억 대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사람, 보통 이걸 사는 사람들 주로 뭐냐면 저 축협, 수협,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걸 사는 거야. 사가지고 얘들은 축협과 수협은 이쪽 애들은요. 여기서 만약에 50억을 했어. 얘는 30억을 했어. 그럼 이 건물이 80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돼. 이게 오르다 가지고 이게 기껏해야 이게 한 65억이나 70억대. 그럼 수협은요, 어차피 경매되면 20억을 까먹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걸 뺏어오는 거야. 뺏어와서 이 이자를 쭉 해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한 5억을 해먹으면 자기는 5억을 보존해. 투자 수익하고 지금 수익하고. 그러니까 주로 투자 수익하고 싶은 거야. 뺏어오는 거죠. 뺏어오는 거. 따라서 소송은 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좀 크니까, 이자가. 보겠습니다. 거기, 그 2005년도 판례. 우리가 480조, 이 법정 대리 할 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예요. 자, 2항에 보세요. 자, 우리가 2항이라든지 변제할 적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는 것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지평을 받게 되거나,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를 함으로써 당연히 대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을 가진 자는 아니래요. 한번 나왔어요, 기출 문제로. 그런데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봤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공동저당입니다. 근데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고요.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상보증인 그것이 먼저 경매가 돼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됐죠? 양가로 2번에. 그죠? 그러면 아직 경매되지 않은 그 공작 물건의 소유자가 그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소멸을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공동저당권자의 차순위 대입 봤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을이 있고, 뭐
1번 저당권. 여기는 이제 소유자, 자, 채무자 겁니다. 이건 춘천에 있어요. 자, 이것은 물상보증일 거야. 근데 이것은 이제 서울에 있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채권자 을이 공동저당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일단 5억씩 잡았어요. 그죠? 여기다 이제 병이 있고, 여기 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을은요, 이 물건은 같이 동시에 경매할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6억짜리야. 그러면요, 을은 동시에 경매돼가지고 3억씩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해가지고 2억 5천 받으면 되죠? 2억 5천, 2억 5천.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동시에 하면 비용이 두 배 되니까 보통은 어느 하나만 하잖아. 왜냐면 어차피 어떤 거 하나만 팔아도 자기는 돈을 받습니다. 그죠? 따라서, 을은, 만약에, 보세요. 그때 배웠던 게 이거였었죠? 만약에 을이 이 중에 하나만 팔으면은, 그죠? 예컨대 물상보증인 거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유권 빨리 팔려야 되니까. 빨리 팔릴 거 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물상보증인 거를 먼저 팔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5억을 여기서, 그러니까 동시에 받았다면 여기서 2억 5천 받아서 얘도 받을 거 아니에요? 얘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돈을 다 받아가는 바람에 난 못 받았어. 그러면 이 정은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됐죠? 보세요 거기. 자 이번에 언더라인 다시 보겠습니다. 공동저당의 그 물상보증인 돈, 지금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후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 경매가 돼서 선순위가 돈을 딱 받아갔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 경매되지 않은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때 선순위 갚아갔으니까 그 저당권을 마실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때 이 돈을 돈을 받아갔어, 5억을. 그러면 자, 돈을 받아갔다고 이 소유자가 이걸 말소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왜냐면 이거는 얘가 다 받아갔으니까 얘가 보세요. 동시에 배당했다면 여기서 2억 5천, 여기서 2억 5천 받을 거를 한 군데 받아가는 바람에 5억을 다 받아갔죠. 그럼 여기에는 2억 5천이 남아있는 거죠. 그걸 얘를 줘야죠. 줘야 되는 거니까 말소하면 안 되는 거지. 답이. 그죠? 그래서 말소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을 대위해서 공동저당권에 아까 선순위 저당권에 이전에 부과된 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히려 정으로 하여금 여기 이렇게 1-1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를 2억 5천만 원에 하는 만큼의 등기를 얘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말소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까요? 이때 그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부정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가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 항상 시험에서요, 물상소유께 먼저 되면요. 그래서 경매에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았을 때는 자 물상보증인은 뭐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해요. 동시에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무자의 소유의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에서 취득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상보증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Y가. 그러면 지금 을이 저당권자를 해서 자기는 을을 갖다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상보증인은 자기 집이 경매돼서 5억을 갚은 거니까, 그죠? 이 돈에 대해서 얘한테 뭐예요? 구상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상권이 있으면서 또 여기에 있는 얘 을의 채권자의 채권은
대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물상보증인은 세무자에 이 물건으로 줬으니까 자기는 집이 날라갔겠죠. 그럼 물상보증인은 얘한테 구상권 5억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저당권을 나한테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것은 구상권이고 얘는 변제자 대위죠. 그러니까 이건 물상보증인이 갖고 있는 변제자 대위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대위할 수 있는데 그때 그러면 그 언더라인에 그 그렇지만 그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 역시 물상 대위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러므로 선순위 저당권의 설정 등기는 말소 등기를 경료될 것이 아니고 물상 보증인 앞으로 대위에서 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를 경료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의 소유자로서는 이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상 보증인을 대위해서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부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얘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얘 채권자가 얘죠. 그러면 얘는 채권자 대위로서 대위에서 또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얘는 물상 대위지만 얘는 대위인 거죠. 자, 그래 보세요. 3번에 그러면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에 근데 만약에 그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후순위 가등기가 설정되는데 그것이 경매가 돼서 공동저당권자가 전액을 배당받고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그 가등기권자도 그러면 이해한게 있는 변제할 정당한 그죠 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당권자인데 이 가등기권자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그죠? 이 소유권 등기부에 가등기가 있어요. 이렇게 Y라는 사람에. 그럼 이 사람도 이것을 대신 변제할 수 있냐 거죠. 그죠? 답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볼까요? 그때 우리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가등기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저당권 뒤에 있는 가등기니까 날라갔겠죠 얘는. 그래서 그것이 먼저 경매가 되는 바람에 돈을 받아갔다면 가등기권자는 우리가 대위변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화살표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순위의 물상 저작권 대위에서 물상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건 뭐죠? 한마디로 아마 저당권 뒤에 가등기로서 맞서야 되겠죠. 어차피 맞섰던 거죠. 시험에서 그 가등기권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또 있습니까? 임의대위가 있습니다. 자, 임의대위는 이제 우리가 보세요. 아까 그 1항에 이건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한 사람은 변제를 한 동시에 뭐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게 은행 채권은요 대위 변제를 안 해줘요. 인정 안 합니다. 승낙을 안 해줘. 그래서 물론 이제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갚았을 때는 채권자는 대위를 대위했다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승낙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함자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로 통지해야겠죠. 자 이제 우리가 대위 변제 효과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좀 보겠습니다.